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박사의 토지 보는 요령에서 10단계에 걸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지금까지 10가지를 말씀을 드린 중에 첫 번째, 우리가 1단계에서는 뭐 있었죠? 투자 목적을 분명히 가져라. 두 번째는 물리적인 현황을 정확히 발표하고,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인근에 있는 위치, 접근성, 또 가장 제가 강조하는 도로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에 있어서는 권리관계,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 것인가, 권리관계 말씀을 드렸고, 여섯 번째는 공법적인 이용 제한 또는 이용 규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토지를 사더라도 개발 가능성, 미래 가치, 전망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덟 번째는 우리가 결정, 흠이 없는 땅은 없다. 흠이 없는 땅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흠은 우리가 감수를 하고 이용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홉 번째는 땅값, 부동산 가격은 정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김영선 박사의 토지 보는 10단계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땅을 고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첫 번째로 고려를 하십니까? 그 대답은 땅을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땅을 사려는 사람의 기호와 또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같은 토지라도요, 대냐, 대지냐, 임야, 전, 답, 논밭을 말이죠. 농가주택 등 대상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땅이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목에 따라서 그 분야가 또 선택의 품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 펜션, 전원주택 부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거기는 환경, 주위 환경이라든지 위치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을 수밖에,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임야, 나대지 등 순수한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환경보다는 우선하는 것이 개발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은 부동산은 현재의 가치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투자할 붐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그건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원삼IC가 들어가고 124만 평이 개발되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대. 거기다가 무조건 아무런 땅이라도 사느냐? 안 됩니다. 거기에는 수용되는 땅이 있고, 앞으로 그 주변에 땅을 사더라도 메인 도로가 정문이라고 하겠죠? 메인 도로가 어디로 빠져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또 후문은 어디에 저층을 뜨는지, 울타리에 어디 부인이, 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선택을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을 하라. 자,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사용 수익이냐, 투자냐 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자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서 상대적이긴 하지만 수익성과 환금성,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수 없죠.
또 현실적인 투자 현실에서 그런 투자 실행에 있어서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의 범위, 바로 그 캐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위치, 면적 등에 따라서 필연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2019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세금 문제, 세금 문제. 그래서 세금 문제 간과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시고요.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런 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땅에는 궁합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런 취지로 쓰는 말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오늘 여러분들 시청하신 그 10단계가 시청을 하셨는데 10단계의 결론은 뭐냐?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라. 금액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모든 걸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지는 말라는,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 김영선 박사의 10가지 땅을 보는 요령 10단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선 박사의 땅을 보는 요령 10단계에서는 자, 우리가 첫 번째 땅을 투자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첫 번째 투자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현황을 정확히 살펴봐라.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을 임장활동, 현장 답사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위치라든지 접근성 또는 도로관계 이것을 정확히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이제 투자할 때에 어떻게 해요? 돈을 냈으면 권리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라. 여섯 번째는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공법적인 이용 제한과 규제를 받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공법적 제한과 이용 규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기 땅의 개발 이용 가능성을 점쳐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일곱 번째입니다. 개발 가능성과 전망, 미래 가치죠. 어떤 땅이 개발도 안 되는 땅, 이건 안 되겠죠. 개발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 결점이 없는 땅은 없다는 겁니다. 결점이 없는 땅은. 그래서 이런 흠은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이 시청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은 결점이 없는 땅 없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런 것은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땅값은 정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땅을 보는 요령에 있어서는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10번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선 박사의 토지 보는 요령, 투자할 수 있는 10단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 2019년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10단계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